정확히 일주일 전이죠. 지난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한 이후에 동해 가스전이 큰 관심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제팀의 장슬기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 정확하게 동해안 어디에 있다는 건지 이것부터 살펴봐야겠는데요. 일주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한 지역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입니다. 하지만 이 앞바다라는 말은 좀 정확하진 않고요. 이보다 먼 육지에서 최소 30km 이상 떨어진 울릉분지 지역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땅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필지라는 개념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생각하듯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도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 광구라는 개념으로 구역을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이제 포항 옆쪽으로 8광구와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부 동부에 걸쳐서 이 7개의 유망 구조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유망 구조를 발견한 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컨설팅 그룹 액트지오라는 회사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좀 짚어볼게요. 네. 먼저 유망 구조, 이것이 전문 용어겠죠. 그렇죠. 석유나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망한 곳이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망 구조는 자원 개발에 사용되는 정식 용어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석유나 가스가 이렇게 들어 있으려면 일종의 그릇 모양의 지형이 바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형에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가 있을 조건들이 유망하다. 이렇게 해서 유망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 발표 내용은 이 7개의 그릇에 가스나 석유가 모두 들어차 있다면, 꽉 들어차 있다면 최대 140억 배럴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궁금한 게 방금 말씀하신 그 최대 140억 배럴, 이 수치입니다. 이걸 액수로 환산했을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다. 이렇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탐사 매장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까지 폭이 굉장히 크게 추정이 됐습니다. 근데 설사 이 최대치인 140억 배럴이 모두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이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석유는 액체 형태로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암석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압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를 다 뽑아내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석유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퍼올리는 비율을 우리가 회수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회수율이요?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석유의 경우에는 30에서 35, 그리고 가스의 경우에는 90% 수준을 퍼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탐사 매장량,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추정한 매장량을 가지고 이 삼성 시가총액의 5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조금 섣부른 발언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 20% 시추 성공률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수준인지, 왜냐하면 궁금한 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20%는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이죠. 이게 상당한 높은 수치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 근거가 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석유 업계에서는 이 동해와 같이 이전에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2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시추는 해봄직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20%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요. 이 첫 번째 시추 지점에서 석유나 가스가 발견된 확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방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석유나 가스가 가스의 기반이 되는 기반암, 또 이를 가둬주는 덮개암, 또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 저류층의 존재의 확률과 품질, 그리고 또 이들의 구조가 석유나 가스를 가두는 트랩 모양의 확률 등을 모두 곱해서 이 20%라는 성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확한 계산 방법은 분석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영업 비밀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석유공사와 액트지오 측의 입장입니다. 그런가요? 다만 이 남미의 가이아나 광구에도 액트지오가 이제 분석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여기는 16%의 성공률에도 석유를 찾았다라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국에는 진짜 가스와 석유가 있는지 아닌지 이거는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추 한 번에만 또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결국에는 분석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 개발은 워낙 실패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이 액트지오라는 소규모 업체에게만 분석을 맡겨놓고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도 되겠느냐, 뭐 이런 점들을 다들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2007년부터 같은 지역에서 탐사 그리고 시추까지 이어오던 호주의 대규모 석유 개발 업체 우드사이드가 15년 만에 미래 가치가 없다면서 철수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런 의구심이 조금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네. 예. 석유공사는 이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한 거는 인수합병이라는 우드사이드의 내부 경영 사정이 주된 이유였고 또 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수하고 난 이후에 22년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지역에 대규모 3D를 실시를 했습니다. 울릉분지 전체를 3D로 볼 수 있는 탐사 자료의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액트지오사에서 해석을 했고. 예, 석유공사 얘기 들어봤는데요.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액트지오가 세금 체납으로 지난해까지 법인 자격이 박탈 상태였다. 맞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네, 액트지오가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 현지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아서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분석을 맡긴 건 2023년 2월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계약을 진행할 당시에 법인 등록이 말소되어 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공사는 이에 대해서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법인세 체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계약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명확한 답변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네. 올 연말에 시추를 착수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12월부터 시추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약 40일 정도면 석유나 가스가 정말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 정도인지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장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